그래서 5강에 2점 가겠습니다. 책 펼치시고 어제 18번을 설명한 흔적, 고지자기를 설명한 흔적이 남아있고요. 숙제 해왔나요? 네, 그럼요. 문제 수가 조금 많아서 20문제나 있어가지고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도 친절하게 할게요. 만약에 뭐 시간이 오버 되면은 제가 더 따로 찍으면 되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그 대기해양 쪽으로 넘어오면 되게 신경 써야 될 용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쵸? 저는 항상 체크를 해놔요. 내가 어느 방구에 지금 문제 세팅인지, 북방구냐 남방구냐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심플하게 여러분이 아마 뭐 오지훈 쌤 인강을 받든 아니면은 뭐를 받든 간에 기본적인 바람의 방향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완전 심플하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서 등압선이 있을 때 바람을 찾는 방법을 한 번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이게 오지훈 쌤이 개념 설명에서 항상 설명을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번은 설명드릴게요. 북방구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오른쪽 왼쪽 어디로 작용하죠? 오른쪽입니다. 전향력이 뭐냐면 바람이나 어떤 해류가 움직일 때 걔를 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걔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거든.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우리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죠? 우리 북방구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했어요. 북방구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나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북방구는 어쨌든 어디로 휜다? 오른쪽으로 휜. 오, 이거 왜 터치돼? 뭐야? 나 얘랑 온라인으로 연결해놨는데 터치가 돼. 야, 세상 좋아졌다. 깜짝 놀랐네요. 여기서 터치하는데 여기에 터치가 먹어요. 짱 신기해. 불편하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고기압에서 바람은 어디로 가요?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흐르죠. 그때 이 방향으로 등압선에 수직하게 바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휜다고 얘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면 그게 바람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북방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되죠? 일단 고기압이니까 북방구에서는 무슨 손을 들어라? 오른손을 들어라. 그 다음에 고기압이면은 따봉을 한 다음에, 고기압이면은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가겠죠. 그렇게 하고 위에서 봐봐. 그러면은 내려가니까 바람은 수렴 발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발산 방향을 위에서 보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발산. 그래서 시계 방향 발산이 왜 생기냐? 풍향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지금 이거 크게 보면 시계죠.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북방구 저기압이 발달했다 해봅시다. 북방구도 무슨 손 들라고? 오른손.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따봉을 위로 해야겠지. 그러면 아래서는 공기가 위로 빨려가니까 수렴 발산. 채워주려고 수렴을 하겠죠. 그 수렴의 방향이 뭐다? 위에서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해야겠죠. 그 반시계가 왜 생기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가는데 걔를 어떻게 하라고?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휘면은 지금 빨간색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요?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지루하겠지만 한번 또 해볼게요. 남방구 고기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손을 들어야 될까? 이번엔 남방구는 왼손을 듭니다. 고기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래로 눌러요. 그러면 고기압이니까 가운데서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찍어 누르니까 퍼지겠지. 발산하겠지. 그 발산 방향을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보시면 반시계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발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 남방구니까 편향 방향이 반대라서 왼쪽으로 틀면은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방구에 저기압이 발달했어요. 그럼 무슨 손을 든다? 남방구니까 왼손을 든다.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아래서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올라갔으니까 걔를 채워주려고 수렴해줘야겠죠. 그 수렴의 방향이 뭐다? 위에서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바람은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힘이 작용을 하는데, 남방구니까 얘를 어디로 틀어야 된다? 왼쪽으로 틀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짓을 실제 일기도에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우린 여기 당연히 북방구죠. 그럼 무슨 손 들어야 돼? 오른손 들어야 돼. 고기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돼. 눌렀을 때 수렴 발산, 누르니까 퍼지는 발산. 근데 그 발산 방향이 어떻다?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이유가 각각의 지점에서 등압선을 그리고 각각의 지점에서 북방구니까 어디로 틀어요? 얘를 살짝 오른쪽, 얘를 살짝 오른쪽,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그려보면은 빨간색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죠. 마찬가지로 저기압에서는 또 하진 않겠습니다. 수렴으로 반시계로 수렴한다. 됐죠? 얘를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조금 문제를 풀 때 편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빠르게 간다면서.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어디래요? 북방구. 그러면 어디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야 돼. 고기압, 바람은 언제나 힘은 어디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숫자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A 지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힘을? 일단 등압선에 수직하게 이렇게, 이게 기압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요. 이게 풍향이에요. A 지점에서. 그러니까 무슨 풍이 부는 거죠? 대충 남서풍, 불어오는 쪽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굿. 또 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수직하게 가면은 이렇게 힘을 받을 텐데, 기압에 의해서. 기압. 근데 얘를 어떻게 해라?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풍이 불죠 지금? 거의 뭐 북서풍 비슷한 게 불 겁니다. 그 다음 C 좀 넓죠? 등압선 간격이 넓다라는 건 무슨 뜻? 풍속이 좀 느리다. 여기 B 이런 데는 엄청 촘촘하죠, 여기가. 그 말은 여기 풍속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4단위로 지금 써 있는데, 그 4단위가 멀면 힘이 약하게 퍼질 거고, 가까우면 급격하게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이 빠르고 먼 쪽이 느리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C도 똑같이 해보면은 요 선이 1008이고 요 선이 1004니까 이렇게 수직하게 일단 힘이 있을 텐데, 걔를 오른쪽으로 틀면은 이런 식의 바람이 불겠죠. 거의 뭐 서풍에 비슷한 바람이 불 거다. 이거를 한 번은 알고, 한 번은 하셔야 돼요. 한 번은. A 지점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수하게 부나요? 남풍 계열이죠. 땡. 풍속은 B 지점이 빠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촘촘한 곳이 빠릅니다. 등압선의 기압감은 996이냐 했는데, 지금 하나가 몇으로 써 있어요? 4단위로 줄고 있죠. 4로 줄면 여기도 1000에서 4 줄어서 996이어야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은 5번. 자, 2번. 어떻게? 어디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북방구라는 지점을 좀 봐야 된다. 혹시 그 영상에서 제 목소리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북방구 동서방향의 연직 기압 분포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동쪽, 서쪽만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여기 숫자가 안 써 있잖아요. 1번이랑 비교해봐서 1번은 숫자가 써 있어서 기압이 명확하게 보였지만 얘는 안 보여. 하지만 여러분, 이걸 모를 리는 없죠. 어디가 제일 고기압일까? 아니,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높이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야 고기압이에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야 고기압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와야 여기가 고기압이죠. 왜냐면 기압의 정의가 뭔데? 공기 덩어리가 누르는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지표면에 있어야 공기 덩어리가 날 많이 누르고, 위에 떠 있으면 날 조금 누르잖아. 그럼 기압은 어디가 더 높은 쪽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야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안 써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 선이랑 이 아래쪽 선이랑 누가 더 높은 숫자를 띄고 있을까? 아래쪽 선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제일 아래쪽에 깔린 선이 뭐예요? 이제는 IQ 테스트죠. 얘가 제일 아래쪽에 깔린 선이죠? 얘가 제일 고기압.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제 있고요. 얘도 이제 상당히 고기압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랑 같은 선은 사실은 요 선이겠죠. 우리가 그려보면 얘랑 B와 기압이 같은 선을 만약에 임의로 그려보면, 그러면 B는 사실은 D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위에 올라가면 만나는 선.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게 지표면까지 내려왔네. 그러니까 여기 무슨 기압? 저기압.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우고 갔지만 바람은 고기압, 저기압 어디서 어디로 분다? 고에서 저로 불 거고, 고에서 저로 불 거고. 사실은 북방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틀어줘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동서방향으로 그냥 자른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A, C 모두에서 서풍 계열이 부나요? 자, 서풍은 서쪽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풍을 찾아주시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뭐예요? 이겁니다. 네, 그쵸? 얘는 뭐예요? 이건 동풍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서풍, 동풍 이런 거 아직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풍 계열의 바람, A는 맞지만 C는 땡. 기압은 B가 낫나요? B가 아까 저기압 그림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상승기류는 B가 활발하나요? 상승기류는 어느 기압에서? 저기압이어야 공기가 뜨는 상승기류가 생기죠. 4번. 내가 푸는 거를 감상하지 말고 뭘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네, 뭐 절 보고 있는 건 감사한데 뭔가 적으면서 듣고 그래야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기단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기단 여기 있죠? 네, 그냥 영상 보시고 개념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기단이 분포하는 평균 이도는 기억이 높냐라 했는데, 한 대가 10대보다, 이거 한 번 해드릴게. 잘라서 천천히 하세요. 잘라서 얘를 기준으로 어디가 온도가 낮을까? 당연히 고유도 쪽이 온도가 낮겠죠. 이쪽이 한랭이란 말이요.
아래쪽은 그럼 어떨까요? 뭐 온난이나 뭐 고온 이런 표현을 쓰겠죠. 오케이? 이렇게도 자를 수 있죠.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이쪽에는 뭐가 많아요? 땅이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땅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건조해. 땅이니까. 그죠? 이쪽은 어떨까요? 바다니까 좀 다습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방진이요. 채우기만 하면 돼. 이 첫 번째 칸. 여기는 어떨까? 한랭 건조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시베리아.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온난 다습하다는 거예요. 혹은 고온 다습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그렇지, 북태평양. 여기는 뭐겠어요? 한랭한데 다습한 거야. 이게 누구예요? 고호츠크해.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건조한, 고온인데 건조해. 온난한데 건조해. 이거 뭐예요? 양쯔강기단. 그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된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래서 평균 위도는 기역이 높냐 했는데 기역은 한대니까 더 높은 쪽에 있고요. 고위도. 시베리아 기단은 기역이면서 리을이냐? 헛소리죠. 맞나? 한대면서 대륙, 맞네요. 맞죠. 디귿이 헛소리죠. 니은이면서 디귿인 거. 열대면서 대륙성인 거. 누구죠? 열대면서 해양성인 거. 그렇죠. 이거는 북태평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겨울철에 힘을 주나요? 아니요. 4번. 북반구. 온대저기압. 저 온대저기압 문제 나오면 항상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뭐 이 문제 풀 때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오늘 계속 할 거라서 한 번은 복습 미리 시켜드리고 가면은 북반구 기준 온대저기압 그림 여기 무슨 전선? 한랭전선. 여기는 온난전선. 자, 집중하시고 강수구역 표시해주세요 하면은 한랭전선의 어디? 한랭전선의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뭐라 그래? 전면이라 그래? 후면이라 그래? 여기 후면이라고 합니다. 한랭전선 후면 좁은 구역. 왜 후면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 뾰족이가 지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선은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여러분이 걸어갈 때 전면이 어디야? 내가 걸어가는 앞이 전이고 내 뒤가 후죠. 근데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러면은 전면이 어딘 거예요? 이 전선에 뾰족이 있는 쪽이. 온난전선도 마찬가지야. 온난전선의 전면 어디예요? 온난전선에 동글이 있는 쪽이 전면이라고. 아시겠죠? 후면은 어디겠어요? 뾰족이랑 동글이 있는 반대쪽. 반대쪽이 각각의 후면이 된다고. 이 용어를 모르셔서 여기요 저기요 이러시면은 과학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난전선은 어디에 비가 내리죠? 그치? 뭐에? 온난전선의 전면에 넓은 구역에 이슬비 내리죠. 그래서 온난전선 전면 넓은 구역 이슬비, 넓게 이슬비. 받아 적으십시오. 내가 뭐 몰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수백 번도 썼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쓰면서 한번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후면에 좁게 소나기죠. 왜 여긴 소나기일까? 여긴 무슨 형 구름이 막 생기죠? 넓게. 그죠? 저군형 구름 생기고 여기는 넓게 생기는 이유가 층운형 이렇게 생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저는 해놓는데요. 그러면은 이 한랭전선 전면 후면 여기 후면이죠. 전면은 여기라 했어. 한랭전선의 후면은 무슨 바람? 불어오는 쪽 북서풍. 한랭전선의 전면 무슨 바람? 남서풍. 온난전선 전면 무슨 바람? 남동풍. 이렇게 불죠?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가 뭐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죠? 그치. 편서풍을 타고 이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됐지? 중심이 이렇게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알아줘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산모에도 나왔죠. 각 지점의 온도 비교. 각 지점의 온도 비교인데 따뜻한 쪽이 어디이게? 따뜻한 쪽이 어디냐? 전선이라는 게 왜 생겨요? 그러니까 공기를 왜 이렇게 잘랐어? 공기가 왜 잘렸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공기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온도랑 습도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온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 오니기리 모양의 이 삼각형 이 아래쪽의 공기와 이 위쪽 공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의 질이. 그러면 어디가 더 온도가 높고 어디가 낮을까? 색칠도 해놨지만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저위도예요, 고위도예요? 저위도죠. 그럼 온도가 어떨까? 따뜻한 공기가 이 삼각형 모양이 있다고. 그죠? 차가운 공기는 그러면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이 위쪽은 다 고위도 쪽이니까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기왕 나온 김에 어차피 뒤에서 할 거지만 미리 마사지를 하면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북반구지.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남반구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돼.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걔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부터 미술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한랭이에요? 왼쪽이 뾰족뾰족, 오른쪽이 동글동글동글. 이거 그냥 대칭으로 그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한랭전선의 어디가 강수구역? 마찬가지로 전선의 후면. 온난전선에는 마찬가지로 전선의 전면 해주시고, 아까 바람 방향 이렇게 그렸었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 아까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아까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오케이? 그리고 편서풍을 타고서 얘는 아까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 아래로 편서풍 방향. 그래서 완전 데칼코마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온도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은 여기선 저위도가 어디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오니기리 쪽이 남반구는 위로 올라와야 적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따뜻한 쪽. 그 다음에 이쪽이 차가운 쪽. 오늘 이거 한 번만 할 겁니다. 뒤에서 이래서 여러분 이거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 빠르게 풀어버릴 거예요. 됐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지운다 이제. 그래서 연직 단면인데요. 어머, 이거 무슨 전선이죠? 이렇게 좀 경사 가파른 거 한랭이고, 이거 완만한 거 뭐예요? 온난 우리가 구름도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높은 구름, 여기에 낮은 구름. 그래서 한랭전선에 어디에 비가 내린다? 후면에 비가 내리는 이유는 여기가 전선인데 이 뒤쪽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럼 이 구름은 어디서 수증기를 공급해 줬을까? 이쪽 B쪽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온난전선에는 어디에 비가 내린다? 온난전선에 전면이 앞쪽에 이슬비 내리는데 이 이슬 수증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왼쪽 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면 맞추고 안 하면 틀리는. 비기단에서 주로 공급된다 했죠? 맞고. 이동속도 뭐가 빨라요? 한랭이 빠르다. 개념이죠. 전선 부근에서 생긴 두께 누가 더 두껍죠? 가가 두껍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딥하게 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선의 이동 속도가 뭐가 더 빠르다고요? 한랭이 왜 빠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걔를 사실 설명하려면 왜 전선의 모양이 저렇게 다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다 과학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지훈이 형이 다 말했던 건데, 예를 들면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다 해봅시다. 그럼 밀도 뭐가 더 크죠?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더 크죠. 그럼 얘를 가만히 두면은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될까? 타고 올라갈 거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 깔리겠죠. 그래서 무조건 차가운 공기 쪽이 깔리고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면서 경사가 찬 공기 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경사면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가 내리는 지역을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책 필기하신 거 보면은 언제나 어디 쪽에 생기냐면 찬 공기 쪽에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둘이 있으니까 전선이 나뉠 텐데 찬 공기는 깔리고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니까 항상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처럼 찬 공기 위에 구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고 거기에 눈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선면의 기울기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는 개념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 모양까지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른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북반구라 가정을 하면 다들 저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편서풍 타고 동쪽으로 갈 텐데, 한랭전선은 밀도가 큰 애가 밀도 작은 애를 파고들면서 가죠. 온난전선은 밀도 큰 애가 앞에 있는데 밀도 작은 애가 타고 올라가면서 가죠. 그럼 상상을 해보면 뭐가 더 편할까? 밀도 큰 애가 드르르르 밀고 가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밀도 작은 애가 밀도 큰 애를 이렇게 굴리면서 가는 게 편할까? 당연히 밀도 큰 애가 밀도 작은 애를 밀면서 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역학적으로. 그래서 얘가 빨라요. 훨씬. 근데 얘는 그거를 뭐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굴리면서 가는 거라서 더 느리다. 이런 것들을 역학적으로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고 모르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온대저기압.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 문장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뭘까? 우리나라. 왜냐면 이건 어디라는 거죠? 북반구라는 거죠. 그죠? 레이더도 좋아요. 레이더는 여기서 강수량. 야, 이거 쉼표 모양 나오면 딱 뭐죠? 한랭전선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쉼표 모양 한랭전선이에요. 그러면 한랭전선 이렇게 그려야 될까? 1번. 이렇게 그려야 될까? 2번. 아까 우리 위에서 배운 거. 한랭전선에 어디에 비 내린다고요? 한랭전선의 후면. 그러면은 비가 이렇게 비만 나와 있으면 전선 어디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앞에 그려줘야 얘가 강수구역이 후면으로 그려지죠. 얘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줘야, 이렇게 그려주셔야 위에서 공부한 거랑 아다리가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또 많이 놓치는 너무 간단한 건데 AB의 기압 비교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못 푸는지 모르겠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림에서 제일 저기압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아래 봐봐. 어디가 제일 저기압이야? 당연히 그 두 개의 전선이 만난 중심부가 제일 저기압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 그림에서 지금 A, B 이렇게 찍혔어. 그럼 어디가 더 저기압일까? 여기가 제일 저기압이라니까? 그럼 얘랑 제일 가까워질수록 저기압이 되는 건데 왜 이 심플한 거를 놓치시나 몰라. 그럼 여기서 A, B 중에 뭐가 더 기압이 낮을까요? 얘가 더 기압이 낮다. 기압은 A, B 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C를 썼어요. 이렇게 북한에다가. 그럼 여기서 ABC의 온도 비교, AC의 온도 비교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된다? C가 더 온도가 낮다. 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쪽이고 위쪽은 차가운 공기 쪽이라고. 됐죠? 더 이상 온대 저기압에서 뭐 틀릴 게 없습니다. AB 지역은 모두 전선의 전면에 위치하나요? 예, 전선의 앞쪽. 남풍 계열이 우세하고 북풍 계열이 우세하나요? 제가 풍향은 외워달라 그랬죠? 이렇게 예를 들면 있었다 치면은 그려. AB 둘 다 무슨 풍이 우세하죠? 남서풍 같은 게 불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남풍 계열이고 기압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압 어디가 더 높다? 중심에서 먼 A가 높다. 답은 3번. 됐습니까? 네. 다음에 6번. 자, 일기기호 읽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연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풍향, 바람의 방향 먼저 볼게요. 바람의 방향 어떻게 하면 된다? 화살이 날아서 대가리에 꽂히는 방향. 화살이 날아서 대가리에 꽂히는 방향.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화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풍? 불어오는 쪽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날아가는 쪽이 아니고 이거는 남서풍이죠. 이거는 북서풍. 자, 북서풍의 풍 속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짝대기 얼마하게? 5m/s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짧은 막대기 있으면 2m/s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살촉처럼 엄청 진하게 있는 거 있으면 25m/s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총 남서풍이 어떻게 불고 있는 거죠? 25 더하기 5 더하기 2에서 32m/s의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만 있냐면 요 막대기만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남서풍이 어떻게 불고 있다? 5m/s로 불고 있다.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긴 게 두 개 있지. 그러니까 북서풍이 10m/s.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콩나물 대가리 옆에 이 숫자 봅니다. 이게 뭐게요? 온도입니다. 기온. 지원 수준에서는 이슬점 체크는 안 돼 있어서 나와 있는 숫자는 다 기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기압인데 야 140기압이랑 10기압이겠어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냐면 주어진 숫자에 앞전 거에 점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9를 쓸지 10을 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1기압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얼마? 대충 1013헥토파스칼. 머리가 너무 아프면 그냥 대충 1000이라고 생각해. 이게 일반적인 기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가까운 숫자를 택하면 됩니다. 왜냐면 914 해봐. 어때요? 너무 낮지? 이거는 발 따라하기가 힘들어. 1014는 어때요? 괜찮지? 그래서 이 지점은 1014.0헥토파스칼이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선생님 914 안 돼요. 될 수 있거든? 그럼 어때야 될까? 이 정도 저기압이면 풍속이 5m/s밖에 나올 리가 없어요. 더 풍속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읽게 되는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읽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010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앞전 숫자에 일단 점을 쓴다. 그리고 9를 쓸지 10을 쓸지 고민한다. 901? 10m/s 안 됩니다. 태풍이 대충 속도가 어떻게 되죠? 중심 최대 풍속이 막 20, 30, 40 가잖아. 얘 10밖에 안 되는데 900일이면 완전 강한 태풍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태풍의 눈 아닌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머리 아픕니다. 1001.0이 맞겠죠? 그죠? 1001.0 헥토파스칼. 자, 그리고 이 일기기호 아래에 있는 이것들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그냥 비가 아니고 이거 소나기죠.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비가 겹치니까 이거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마지막 운량이라고 하는 구름의 량은 콩나물 대가리에 색칠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이거 색칠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이거는 색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이 엄청 많다. 왼쪽 가는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맑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 가끔 사설 문제 풀면은 진짜 개변태 같은데 저 운량, 구름량을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구름 양 비교도 시키더라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여러분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언급된 김에 한 번은 보여드리면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간단하게만 쳐도 일기기호 운량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기상기사 보시면은 기상기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니 문제를 막 이렇게 줘.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래. A 지역, B 지역 이렇게 있고 B 지역이 구름이 더 많다 이런 문제를 내. 그건 약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설이어도.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지금 나온 김에 뭐 화면을 보고 계시면 캡처하시고 그냥 뭐 정리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끝났지 그러면? 기억은 북서풍인가요? 오후가 이거죠. 북서풍? 맞아요. 빠름은 니은인가요? 풍속이 어떻게 됐는데? 5에서 10으로 빨라졌죠? 맞고요. 오전이 더 기온이 높나요? 오전 기온 20이었는데 16이죠. 오후는 그래서 높다 정답. 됐죠? 그리고 7번 이거 질문 많이 하셨던 거고 저도 사실은 승민이가 물어봤는데 바로 못 풀었던 문제인데 기상일기도를 순서 없이 무슨 뜻 가나인지 나가인지 맞춰라 하는 건데 사실 순서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기압 중심이 대충 요점에 포진되어 있는데 요쪽으로 그러니까 우상향했죠. 이렇게. 왜? 편서풍 타고 가니까 순서가 만약에 가나순이면 반대로 와야 돼. 이상하잖아요? 편서풍의 방향은 지구가 있는 한 바뀌지 않으니까 나가순으로 가야 됩니다. 나가순으로. 중심, 저기압 중심의 위치를 지금 비교해보면.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가 낯선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좀 낯설죠. 왜냐면은 지금 얘는 자세히 보시면 온대저기압 하나, 온대저기압 둘이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주어진 자료. 그리고 문제는 문제 풀 때 요게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거를 찾아줘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서 이 자료에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해. 일단 저는 못 찾았거든요. 양심 고백하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기억 선지가 그래서 맞아요. 요 지점에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가 이동성 고기압이래요. 네. 근데 그나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지원에서 이동성 고기압을 배울 때 딱 이 정도 언급이 되죠. 이동성 고기압 뭐 있죠? 그치. 시베리아 기단의 파편이랑 양쯔강 기단 이 정도가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일기도를 딱 봤을 때 이 일기도의 계절이 궁금하면 어떤 짓을 하면 될까? 항상 헷갈리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언제 계절일까? 적어 놓으세요. 가장 큰 숫자를 찾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찾아. 어디가 제일 커요? 여기 제일 크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료가 여기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고기압이 잘 발달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한 계절은 그럼 언젠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 겨울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튕겨져 나온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겠구나.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는 나가고 온대주기압에 이게 자리가 참 재밌는 게 얘는 나에서는 기압이 대충 1008이었는데 가로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기압이 낮아졌죠. 선생님 언제나 기압이 높아지면서 소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뭔가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그냥 1차원적으로 배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뒤집는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대저기압이 합쳐지는 거라든가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갑자기 더 낮아지면서 세력이 강화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동성 고기압을 일기도만 보고 찾으라는 거라든가 해서 7번 자료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뭐 수특 귀퉁이 접어놓고 다시 한번 볼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제가 계절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일 큰 숫자를 뭐라 그랬지? 한번 연습해볼까? 말 나온 김에 이 일기도가 어느 계절인지 궁금해. 그러면 제일 큰 숫자 어디 있어요? 1020 여기 있지? 여기가 제일 고기압이면 여기 뭐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한 계절 언젠데? 여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 1번. 2번은 아까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죠. 풍향 찾는 거. 여기서 수직하게 그려주고 북반구니까 어떻게 꺾어요?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봐. 무슨 바람이 불죠? 남동풍이 불죠. 이렇게 해서 2번. 3번은 등압선의 간격이 생각보다 널찍합니다. 겨울과 여름 중에 언제 풍속이 더 빠르죠? 겨울이 빠르니까 여기는 풍속이 좀 느린 여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세 가지의 근거나 있습니다. 다시 해보자. 아까 이거랑 볼 때 선생님 이게 넓은지 어떻게 알아요? 얘랑 보면 확실히 좁지. 자, 이거 언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큰 숫자 어디 있습니까? 저 왼쪽 위에 있네. 그럼 저기에 고기압 발달하는 거 계절 언제예요? 겨울이죠. 시베리아 고기압. 1번. 두 번째는 뭐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파란색 기압 체크한 다음 걔를 어느 방향으로 꺾어라? 오른쪽으로 꺾어주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무슨 바람이 불죠? 북서풍이 부니까 북서풍이 부는 계절 언제? 겨울.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세 번째, 풍속. 얘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등압선 간격이 촘촘해요? 오른쪽이 훨씬 촘촘하지? 풍속. 우리 경험상 알고 있잖아. 여름, 겨울 중에 언제 바람이 빨라? 겨울이 빠르죠. 얘가 그래서 겨울. 세 가지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주어진 일기도를 봤는데요. 이걸 한번 연습해볼까? 제일 큰 기압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겨울인가요?
겨울이야? 아니죠. 그럼 여름인가요? 여름이야? 아니죠. 안 애매해.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게? 봄, 가을 일기도. 그럼 봄인지 여름, 가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봄인지 가을인지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끝. 겨울 알 수 있고 여름 알고 겨울 알고 나면은 봄, 가을은 그냥 속어법으로 알아내면 된다. 됐죠?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봄, 가을 구분하는 수준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굿! 자, 8번 가겠습니다. 야, 너무 천천히 하는데. 야, 이제부터 빠르게 해도 돼. 북반구 온대저기 아까 하고 왔죠? 바람, 상, 이렇게 했지? 우리 풍향 공부했죠? 상, 이제 매칭해주면 되죠? 이건 어디예요? C요. 이건 어디예요? 여기요. 이거 어디예요? 여기요. 그러면 답은 5번 나옵니다. 됐죠?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남반구 아까 하고 왔죠? 북반구를 먼저 그려. 한랭, 온난, 풍향 그려. 슝.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대칭. 이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니까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얘 그림 맞는 거 얘네요. 1번. 됐죠? 자, 10번. 자료가 참 특이한데 체크해 두시고요. 그냥. 네, 우리 북서태평양에서 발달한 태풍의 개수랑 영향을 준 거. 당연히 이거 순서 없이 나타내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긴 거가 기억이잖아. 태풍이 생긴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럼 언제나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기억이 더 커야죠. 생긴 모든 게 다 와야 기억과 니은이 같을 텐데 당연히 생긴 모든 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소관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 없이 나열해도 맞출 수 있고요. 실제로 기억 그래프가 다 니은보다 크죠. 그리고 사실은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수특 하단에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자료인데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 보시면은 우리나라 저 아래 태풍은 위도 대충 어디서 생기죠? 5도에서 한 25도 사이에 생깁니다. 뭐 대충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무해풍대에서 이렇게 포물선 궤도로 타고 올라올 텐데 그때 6월은 어디까지 가요? 저기까지 가고 7월은 조금 8월은 이렇게 9월은 이렇게 10월은 이렇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뭐라? 아니야 여름처럼 무슨 기압이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6월 겁나 덥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세 약해? 세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를 먹어 들어가기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했겠죠? 그러면은 태풍이 아무리 강해도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못 들어가요. 걔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을 타고 이렇게 돌아. 근데 7월, 8월, 9월로 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어떻게 되죠? 이만큼 있던 게 작아지면은 그 가외를 타고 가장자리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훈이 형이 말했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 때 태풍의 경로는 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훈이 형 잘 듣고 계시죠? 잘 들었는데 왜 들으신 분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막 저런 말을 하셨었나 막 이런 순진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6, 7, 8월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거는 뭐 수특 답지에도 써 있다만 6, 7, 8 순으로 많아진대요. 그림 보셔도 알겠지만 6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나라를 안 오고 저를 보내버려. 근데 7월, 8월 하면서는 우리한테 영향을 좀 잘 준다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랑 사실 매칭이 조금 안 되는 건 개인적으로 7월이 뭔가 직격탄인 것 같은데 데이터상으로는 8월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10번은 좀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 데이터를. 그리고 10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뒤쪽에 이 19번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이랑 19번이 데이터상으로 좀 연결이 됩니다. 10번이랑 19번이 좀 연결이 된다. 그래서 C는 8월이다. C8. 죄송합니다. C는 8월. 여기 제일 많은 거 8월. 됐죠? C8. 그리고 기억이 많을수록 니은이 많으냐? 그쵸? 그쵸. 기억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들도 연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줘야 되는데 증가하다 여기 떨어지죠. 그러면은 비례관계라는 게 아니죠. 태풍이 소멸하는 지점 평균 이도는 A 시기가 높냐라고 했는데 A는 6월이고 B는 7월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 보면 되죠. 태풍이 소멸하는 위도 6월은 북태평양 가외를 따라가다가 육지로 올라가 버려서 여기서 죽어버려. 낮은 위치에서 죽지만 7월은 다행히 여기서 드리프트 해가지고 다행히 계속 바다를 달려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훨씬 높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A 시기가 높을 것이다가 아니죠. 땡. 됐죠? 자, 11번.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전향점을 통과했다. T 플러스 12A. 그리고 이거는 T 그림이고요. 지금 주어진 거는 T 플러스 24까지의 시간입니다.
전향점이 뭐죠? 태풍은 어떻게 움직이죠? 아까 5도에서 25도쯤에 생긴 다음에 북반구 기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그리죠. 그때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꺾이는 요 지점이 뭐예요? 여기가 전향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 그림은 T고 T 플러스 12의 전향점을 통과했다라고 했고 T 플러스 24시까지의 경로를 줬어. 그럼 이 그림의 전향점이 그려져야겠지. 왜냐면 24시간까지의 자료인데 문제에서 12시간쯤에 꺾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A를 먼저 볼까? 꺾였어요? 근데 얘는 안 돼. 안 꺾였어. B는요? 살짝 애매해. 전 개인적으로 풀면서 B가 좀 애매했고. C는 꺾였어요? 얘도 아니고. D는 확실히 꺾였지. 한 요쯤이 전향점이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도 이게 총 24시간 자료인데 12시간쯤 대충 중간쯤 갔을 때 꺾인 것 같아요. E는 전체 궤도를 상상해보면 진작에 꺾였어야 되죠. 얘도 안 돼. B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B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은 답은 D긴 해요. 문제가 조금 자료가 불친절하지만 충분히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고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 봤는데 이거 북반구일까 남반구일까? 왜요? 북반구 맞아요. 왜? 아니야. 이 자료 볼 필요 없이 저 첫 문장에서 이게 북반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왜?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를 여러분이 계속 놓치는데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의 어떤데? 에너지가 과잉하고 고위도의 에너지가 적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넘치는 에너지를 보내야 되죠.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대기랑 해양이에요. 대기에서 뭐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 해양에서 해류들 이런 게 움직이는 본질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구가 평평하면 지구 평평설이면 대기랑 해양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해돼요? 근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대. 그 말은 지구 생각해봐요. 북상하고 있다는 거는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는 북반구 영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림은 남하하고 있는 태풍이었다고 하면은 이 지역은 남반구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로 고위도 갈 때 남하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 인트로부터 했죠. 첫 도입부터. 계속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알겠죠? 태풍이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기압이고 뭐가 풍속인지 찾는 거 되게 쉽습니다. 태풍의 다른 말은 5글자로 열대 저기압이죠. 그 말은 지가 이름값을 니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중심에서의 기압이 제일 어때야 돼요? 쭉 낮아지는 중심으로 갈 때 이게 기압 그래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속어법에 의해서 나머지 그래프가 풍속 그래프입니다. 이거 찾는 거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풍속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은 요 축을 읽어줘야 되죠. 중심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태풍의 눈이 있는 거고 태풍의 눈은 이번 산모에도 나왔지만은 약한 하강 기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약한 하강 기류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그럼 제일 고기압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얘의 본질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 데이터에서도 나오잖아요. 기압 제일 낮은 거는 중심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상승하는 것 때문에 대륙공기압에 부딪혀서 약간 하강 기류가 작용 반작용에 생기는 것 뿐이지 거기가 기압이 고기압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눈 존재 맞고요. A 지점은 내가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하는데 위험 반원은 어디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럼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니까 위험 반원. 그래서 지금 동쪽에 포진하고 있는 A는 위험 반원이고 남방 여러분 이제는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산모 해설에서도 말했는데 남반구의 경우는 계속 아까 했지만 데칼코만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니까 위험 반원 어디이게? 진행 방향의 왼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동쪽이 위험 반원이고 서쪽이 안전 반원이다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걸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안전 반원은 무조건 서쪽이고요. 위험 반원은 무조건 동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왜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방향이었으면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도 다 반대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주면 되죠. 150에서 1, 2호 기간이 150에서 1, 2호 기간에 떨어지는 양이 여기서 떨어진 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크다. 정답. 답은 4번. 됐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건데 태풍 문제 푸는 방법 뭐 영상 보면서 어딘가에 멈춰놓고서 적어 놓으세요. 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점들의 나열을 찾아. 그게 풍향 자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압 어떻다 그랬죠? 무조건 다이렉트로 낮아졌다가 태풍 영하권 벗어나면 뭐 일어나니까 연속적 감소, 연속적 증가하는 게 기압이고 두 개 제껴주면 보통 나머지 풍속이든 강수량이든 뭐 운량이든 추가적인 자료 해석 가능합니다. 그대로 해볼까? 맨 처음에 뭘 찾으라고? 점들의 나열. 그러니까 이 점들이 뭐예요? 풍량 자료고요. A가. 그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예요? C 이게 기압이고요. 그럼 나머지 B는 아까 뭐래? 기압, 풍량 했으니까 풍속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끝. 됐죠? 심지어 여기서 지금 뭐 위에 문제 내가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안 보여줬거든요, 일부러. 이거 어느 반원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될까? 풍량의 변화를 봐야겠죠. 자, 풍량의 변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풍이 불었어요? 북동풍이 불었지. 그려. 북동풍, 쉣. 이거죠. 북동풍 이렇게 불었지. 그 다음에 풍량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 갑자기 아예 뭐 북풍으로 바뀌었죠. 그려. 1번, 2번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풍량이 어떻게 돼? 계속 북서풍 3번. 이쯤 되면 견적 나오죠. 풍량 변화는 반시계죠. 그러면 태풍이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야 왼쪽에서 이렇게 풍량 변화. 그러니까 얘는 안전반원 위치에다 사실 문제에서 줬지만 안 줘도 풀 수 있다. 됐죠? 그러면은 문제 그냥 매칭해 주시면 답은 5번 나오고요. 자, 14번 적외형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빨리 체크해봐요. 아니, 문장에서. 저는 데이터 보지 않고 일단 문장 보는 거. 그렇지. 18시 적외형사. 자, 18시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왜 시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그렇지. 가시형상은 언제 못 봐? 밤에 못 봐. 그죠? 18시 정도면 사실은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해가 이미 져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겨울이면은. 근데 적외형상은 그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적외형상 보시면은 써놔. 저는 아직도 써놔. 얘 뭐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높은 고도. 자, 이거 제가 3모 해설에서도 했지만은 A 지점 있고 여기 B 지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에 밝기가 어디가 더 밝아요? 그냥 눈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죠. 밝기는 A가 밝습니다. 그러면은 저 꼭대기 고도는 어디가 높을까?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방출하는 실제 방출한 적외선 에너지 세기라든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온도라든가 라고 얘기하면 어떻다? A, B가 반대로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개념. 여기까지 풀고서 스탑할게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안전반원인가요?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풍향 변화가 일어나면서 안전반원 위치했겠죠.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 기압은 18C가 소멸할 때보다 낮았다. 지금 이 자료는 18C 자료인데 소멸은 여기죠. 태풍은 어떻게 되면서 소멸해요? 중심 기압이 올라가면서. 왜? 태풍의 이름이 뭐라고? 열대 저기압. 그럼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건 저기압이 고기압화되면서 죽는 거죠. 그지?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겠지. 온대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올라가면은 소멸하는 거고 만약에 온대저기압이 더 저기압화되면은 강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심기압은 소멸할 때가 더 높아지면서 소멸합니다. 최상부 온도 뭐가 더 높다? B가 높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찍을 거니까 볼 사람 계속 보시고 나갈 사람 뒷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볼 사람 진짜 편하게 가세요. 자, 15번 우리나라에 준 태풍인데 6시간 간격입니다. 가도 돼? 진짜 가도 돼? 난 어차피 혼자 찍어요. 그래서 가도 돼. 나 이제 여러분이랑만 놀 거예요. 예. 나도 꺼져. 빨리 가세요. 가세요. 자, 지금 A는 이렇게 가고 B는 이렇게 가는데 부산은 둘 다 위험반원에 있죠? 위험반원에. 오른쪽, 왜냐면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니까. 전향점의 위도는 A가 낮았냐 하는데 찾아주면 되죠. 전향점 A는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꺾여요. A 전향점. B는 이렇게 가다가 약간 애매까리한데 이쯤에서 꺾인다 봅시다. 그러면 전향점의 위도는 어디가 더 낮나요? A가 더 낮죠. 예. 가셔도 돼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볼 사람은 보셔도 되고. A가 낮았다 정답. 태풍 영향을 받는 동안 A, B 모두 위험반원 아니요 안전반원이고 이동속도 보시면 소멸하기 전 12시간. 근데 지금 6시간 간격으로 했으니까 12시간이면은 두 칸. 나중에 이전 두 칸을 보시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두 칸이 이렇게 굉장히 칸의 간격이 넓고 B 같은 경우는 짧다. 네. 그래서 A가 더 빠르다 정답. A가 빨랐다 정답. 됐죠? 오 뭐야? 위험반원 위치했다. 맞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친구들 보내느라 약간 정신이 없었네요. 됐고요. 16번. 북반구에서 중요하죠. 북반구에서 열대저기압이 북상하는데 풍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 풍속이 굉장히 빨랐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갑자기 풍속이 줄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북상하던 놈이 육지에 상륙했으니까. 육지에 상륙하면 소멸 단계에 이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열대저기압이 소멸 단계에 이르면 중심부 기압이 올라가면서 고기압화되면서 사라지죠.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A가 높냐라고 했는데 A가 지금 풍속이 제일 빨라요. 그 말은 가장 세력이 셌다.
가장 열대 저기압이란 이름에 걸맞았다. 가장 기압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가장 낮았고, 사실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지만 중심 기압이 처음에 A, B, C 중에 가장 빠른 A가 제일 기압이 낮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태풍은 중심 최대 풍속이 막 30, 20, 30, 40, 그죠? 작은 거는 20부터 해가지고 30, 40, 50, 60까지도 막 갑니다. 네, 그죠? 그래서 대충 감 잡고 있으면 좋아요.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태풍인지 아닌지를 볼 때 풍속이 막 30, 40, 50, 걔는 태풍일 수 있겠는데, 심지어 막 60, 엄청난 센 태풍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풍속 변화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보면 되죠. A는 여기서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A가 크다 정답. 육지 상륙한 후 비 수증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느냐. 육지 상륙하면 아래에서 물을 더 못 끌어오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일단은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 그죠? 근데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열과 수증기죠. 근데 육지에 상륙하면은 일단은 수증기를 못 먹어. 메인 에너지원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심지어 고위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열도 뺏겨요. 심지어는 그 육지를 올라오는 순간 마찰도 심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통 육지 상륙하면 태풍은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6월에 태풍 자료 보시면 상륙하자마자 금방 죽어버리죠. 네, 상륙하자마자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이유. 네, 좋습니다. 네 문제 남았다.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 모양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태풍에 눈이 있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열대적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전선이 좀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아마 회색 전선이 뭐 이렇게 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온대 은석이야. 기상위성 사진. 뭐 가시인지 적인지를 안 줬죠. 이동 과정에서 가는 무역풍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열대적이야 같은 경우 5도에서 25도에서 생겨서 올라오면서 무역풍도 영향받고 변서풍도 영향받고 이러니까, 이에 비해서 온대저기압은 한랭전선, 한대전선대 60도 정도에서 파동에 의해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고위도 쪽에서 생긴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수특에 다 써 있어요. 정체전선. 이 정체전선이 있는 지점이 보통 어디냐면은 우리 지구에서 여기죠. 한대전선대 60도. 이쪽에 온도 차이가 커서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네. 됐고요. 가는 무역풍 영향 많이 받는다. 평균 이도는 그래서 가가 더 낮고요. 가는 대충 5도에서 25도. 나는 중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선 동반하는 게 온대저기압의 특징. 오늘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직도 안 해온 사람은 정말 엉덩이 많이 맞아야 돼. 조심하셔야 돼. 적은 성숙 소멸 단계, 적성소 단계. 처음에 적은 단계. 그림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 소멸.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그냥 개념이 안 된 거라서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 순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숙 단계에 우박이나 비나 이런 게 내리는데 그게 어디 쪽에 내린다? 상승기류 쪽에? 아니요. 하강기류 쪽에 흙 뿌리듯이 내려간다. 이걸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단위시간당 강수량은 A가 많을 것이냐 하는데 A는 상승기류 쪽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강기류 쪽엔 B가 많다. 그리고 가해구름에 빙정 존재한다. 가해구름엔 빙정이 있어서 걔네들이 막 우박할 수 있다 그랬죠. 관행각 물방울이 빙정이 막 상승 하강을 반복하면서 관행각 물방울이 빙정과 합쳐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층층이 층상 구조가 나오는 이런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은 개념 영상 보고 오셔라. 악기상 파트. 나가 먼저냐? 나가다 순서니까 정답 4번. 자, 그리고 아까 19번 같은 경우는 10번이랑 매칭해서 보기도 괜찮은 자료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호우 발생주의보인데요. 호우! 제가 악기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워줘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집중호우.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라도 얘기하는, 집중이 국지성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집중이 됐다라는 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계속해서 내리는 국지성 호우. 그죠? 그래서 1시간에 30mm. 지금 외워. 1시간에 얼마가 내려버리면 30mm가. 하루에 얼마가 내리면 80mm가. 아직 이건 나온 적은 없는데. 하루 연평균 10% 상당의 비가 하루에 내려버리면 그것도 집중호우.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80mm 이상 무조건 집중호우라는 거예요. 집중호우. 집중. 세우라는 거죠. 호우. 그죠? 근데 150은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150이면은 그죠? 그래서 당연히 넓은 부분이 150이 쉽겠어요? 아니 80이 쉽겠어요? 150이 쉽겠어요? 사실 80도 만만하지 않은데 80보다 150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더 좁은 영역의 관측 개수가 적은 얘가 150이고 더 넓은 게 이게 80이겠죠. 그리고 그게 좀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언제냐면 제일 많은 게 거의 8월, 7월, 그죠? 그 다음이 뭐 9월, 6월. 그러니까 우리 경험상 알고 있죠. 경험상 여름철에 비가 막 집중돼서 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리는 물의 양이 부족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 안 내려.
그러니까 이때 다 있으니까 6, 7, 8 이때가 특히 7, 8에 이거를 그러면은 뭐 저장을 해놓든가 해야 되는데 와와왕 보내버리면은 걔를 사실 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너무 특정 계절, 특정 여름이라는 계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와방 내리고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80mm는 더 큰 원인 A죠. 7월에 호흡을 발생시킨 거는 북태평양 기단이니까 대륙성이 아니고 해양성이고, 이거 디귿 선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월에 발생하는 호우는 태풍과 관련이 있다. 저도 이 선지를 오잉 띠용하면서 봤는데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답도 어차피 3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지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아까 10번 자료에서 보셨지만 10번 자료에서 언급했지만은 태풍의 발생은 6, 7, 8 이렇게 가면서 좀 많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면 많아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태풍의 발생이 많은 8월에 비도 많이 내린다. 태풍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 체크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상특보가 발견된 어느 날 일기도인데요. 한파나 폭염인데 제가 오늘 앞쪽에는 설명드렸지만 이 일기도가 언제 일기도인지 궁금하면 뭘 봐라? 가장 큰 숫자, 즉 고기압을 찾아라는데 고기압이 어디에 지금 미친 듯이 발달했죠? 여기요. 여기에 발달한 고기압은 이름이 뭔가요? 시베리아요. 그럼 계절 언제게요? 겨울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등압성 강경도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달하는 건 겨울이니까 한파특보겠죠. 그래서 폭염특보 아니고요. 대륙성 기단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느냐. 지금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대륙에 크게 발달한 대륙성 기단이잖아요. 이거 대충 어디까지 있냐면 뭐 그냥 대충 뭐 몰라요. 대충 뭐 한 요 정도 영향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 정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륙성 기단의 가장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죠?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정답. 그래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죠. 왜냐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주는 계절이 바로 겨울.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20문제라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분명히 배울 게 많았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십시오. 복습! 따봉. 굿!